두근두근 설레는 입장, 경기보다 먼저 시작하는 웅장한 응원, 그리고 환호가 터지는 짜릿한 승부, 심장마저 뜨거워지는 피 끓는 현장, 바로 대한민국 야구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티켓팅이 필수, 누구에게나 쉽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죠. 광클의 승자에게만 허용되는 공간. 엄두조차 못 낼 그놈의 피켓팅. 시작부터 제가 너무 불만만 쏟아냈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갑수입니다. 폭염도 여름비도 막지 못한다는 야구 열기, 요즘 대단하죠. 연일 매진 신기록이 이어지면서 예매 전쟁은 나날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딸이 해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보면은 정말 오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하고 계시면서 그 예약 그 취소표 기다리시는 건지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계셨으면 그냥 좀 이렇게 좀 표를 좀 나눠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많이 했죠.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는데도 막 대기열에 막 몇천 명 막 앞에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달 정도 계속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콘서트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 부산의 사직이랑은 전부 다 미리 막 200석씩 빼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좀 해놨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 들죠. 뭐 거의 안 되죠. 간신히 들어가니까는 고를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연령대만 대상으로 해서 따로 좀 그 한장표를 할인을 해놓든지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드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개막 초반부터 올해 1000만 관중 달성은 너끈할 거라는 전망인데 그 너끈함에 쉽게 진입하기 힘든 세대, 저 김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켓 예매 누리집에 따르면 2025년 개막전 티켓을 구매한 이들 중 60대 이상은 달랑 1%. 참, 60대 이상 고령 세대 중에는 1982년 프로야구 개막 원년 멤버로 수십 년을 이어온 충성 팬들이 많을 텐데 그 찐 팬들이 지금은 야구 직관이라도 하려면 무려 상위 1%에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진짜 철옹성 같은 디지털 세상이죠. 진입 자체부터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처량하거나 가련하다 하지 말지어다. 우리라고 또 쉽게 포기할 리는 만무하니까요. 자, 그 험난하다는 디지털 세상, 지금부터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TVN 대구교통방송 개국 2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상은 빠르고 저는 조금 느려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구두쇠 박영감이지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들. 그 시절엔 누구나 그랬죠.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창재 교수가 설명하는 고령 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래 이제 60대를 보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많아요. 나 자수성가형이야. 나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가정을 이끌고 성취하고 자기 집에서 하여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부심이 강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자녀는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아껴가면서 자녀들 학력도 높이고 집도 이렇게 하고 뭐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60대 접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60대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외로운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했기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무모한 말들이
신화처럼 난무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바로 그런 수많은 아버지들의 고통과 수많은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기며 산업화를 이뤄냈고 투쟁의 역사를 통해 민주화를 이끌어낸 이들 덕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자리까지 차지했으니까요. 나라를 빈곤에서 구했던 60대 이상의 세대, 나라를 민주화로 이끌었다 자부하는 50대, 나름의 공이 크지만 초고령 사회라는 말, 디지털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괜스레 더 주눅이 들고 맙니다. 굿피플 미디어 협동조합 김선미 총괄 이사의 말입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한번 보면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4%에 그친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83.5%, 저소득층은 96.5%, 농어민은 80%.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거죠. 70% 초반이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고령층의 경우는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역량 수준이 5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평균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여러 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역량 가장 심각하네요. 이미 세상은 일상 대부분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기술 소외만은 아닙니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입니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못 쓴다라고 하는 기능적인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인구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 더 할수록 아마도 이 디지털 격차 밑에 있는 어령 인구들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적인 배제라.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폰의 활용, 고령 세대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60 다 됐죠. 설치된 앱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은행 업무번호 그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이용하는 거, 뭐 인증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운받을 때 힘들고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게 옳게 하는 건지 또 동의를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난 일반 폴더폰, 어시에는 대체 다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뭐 필요하진 않았더라. 뭐 74세 뭐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다 봐요. 은행 업무는 안 해요. 스마트폰은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건들리면 탁탁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랩을 아들이 몸갈고를 하죠. 또 은행 업무하는 거를 못하게 하죠. 혹시나 이제 잘못 건드리면 날라가도 모르잖아. 본인들이 우리가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 잘 못 찾거든요. 아직까지는 50% 미만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100이 딱 하면은 20도 못 쓰는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 디지털 시대였다는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분명 차이가 있겠죠. 새로움을 익힌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창재 교수는 고령 세대의 디지털 적응이 왜 어려운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인간도 이렇게 노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는 민감성이라 할까, 회복 탄력성이라 할까 이런 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경직되어 가는 거죠. 새로운 게 싫어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걸 반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된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적응해야 돼.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는
익숙지 않은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어렵고 불안하고 귀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세상 재미는 다 담겼다는 스마트폰. 사실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지 고령 세대도 스마트폰은 그나마 낫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 안 되면 모든 편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용도로만 써도 되지만 낯선 얼굴로 매장 곳곳에 서 있는 키오스크는 확실히 다릅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 앞에만 서면 사람이 어찌나 작아지는지. 근데 요즘 그 키오스크가 우리 주변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이사의 설명입니다. 키오스크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은행, 대형마트, 행정복지센터, 세탁소, 카페,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 이렇게 무인으로 되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무인 정보 단말기인 이 키오스크와의 대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3년 사이에 키오스크 보급 현황을 보면 한 30만 대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면 음료 주문, 결제, 영수증 출력, 멤버십 적립, 쿠폰 사용, 광고 마케팅 전부 다 키오스크로 진행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지금 작년 기준 80% 이상의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카페에서도 지금 계속 키오스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자고 일어나면 한 대씩 등장하고 있는 키오스크. 고령층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지 저희 제작진이 70대 누님 한 분과 직접 동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살 장태분입니다. 이건 뭐예요? 팥빙수. 장태분 누님, 팥빙수를 드시러 가시군요. 키오스크와의 주문 밀당 잘 하셔야 할 텐데. 요거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 있노? 아이고,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계산, 결제. 요거 하면 되지요. 당황하죠. 당황하고 만약에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젊은 사람이 서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더딜 거니까 좀 부탁하겠지요. 그래야 빨리 하고 그 사람들도 시간을 덜 보내죠. 가보면 정말 젊은 사람 없어요. 나던 사람만 있어. 좀 부끄러워요. 이 머리가 퍼뜩퍼뜩 안 돌아가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사용을 하면은 안 잊어버리는데 좀 사용 안 해보면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하얘져 본다 하니까 배우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금방 배운 것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게 되는지. 배움의 속도는 더디고 망각의 속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특히나 여러 번 듣고 또 들어도 이름부터 낯선 키오스크. 말없는 첫인상부터 어색하고 한두 번 선택 실패를 하고 보면 기가 죽고 뒤에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괜히 더 불안해지죠. 정해진 주문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미안한 마음에 포기까지 했던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어르신도 할 말이 좀 있다고 하시네요. 창피당한 일이 하나 있다 카이. 키오스크를 못 해갖고 친구하고 식당을 갔는데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 키오스크 앞에 가서 이래가 머물락 한 길에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청년이 한 번 오는데 물어보려고 하니 그 사람도 바쁘다하고 그래갖고 먹지는 못하겠고 어디 이래 봐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친구하고 못 먹던 적도 있었어요. 몰라갖고. 말씀 듣는 동안 저의 공감 지수도 마구 올라갑니다. 이 같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어느 한때, 어느 한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죠. 현재 일상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여름 어느 금요일 오후 역 대합실 창구를 오가며 애를 태우는 할머니. 한 장도 없어요. 입석도 안 되고. 아이고, 내 친구 지금 병원 입원했다 하는데 내 오늘 기차 타야 되는데.
금요일엔 기차 예매 앱에 상주하며 취소표가 나오자마자 초스피드 터치를 실행해야 그나마 표를 구할까 말까 할 텐데 할머니 기차 타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도우미 총각 안 왔으면 내 또 큰일 날 뻔했다. 막 이거는 왜 해도 모르겠는지 신경외과 내 그거가 아니다. 일부러 병원 예약 시간 한참 전에 대학병원을 찾은 어르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스마트 키오스크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반짝반짝 새 스마트폰을 들고 은행을 찾은 70대 단골 고객.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오늘의 용건은 송금, 이체, 대출 모두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그거요. 네, 전화기 열어주시면 네네, 여기 스토어에서 은행 이름 입력하고 다운로드. 다 됐네요. 여기 아이콘 생겼죠? 오늘의 용건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용건이었네요. 역 대합실에서도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뭔가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는 고령자. 이렇게 체감하는 디지털 소외는 기술의 격차를 시작으로 생활의 격차, 문화의 격차, 인식의 격차로 확대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김선미 이사와 박장재 교수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 행정 서비스 같은 거 전자문서로 많이 지금 전달되거나 고지가 되는데 이게 행정 서비스에서 누락이 되어버리면 이게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어르신들은 또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이나 정부 건강검진 이런 시스템에서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을 또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진이. 그리고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하거나 이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창구를 찾아서 직접 송금을 하거나 하면은 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이제 못할 경우에는 병원, 은행, 식당, 취미문화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이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제권, 생존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일상 전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디지털 소외는 큰 타격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하면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지만 소외에 내몰린 고령층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식은 물론 손자, 손녀와 대화마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허창덕 교수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아, 나의 존재가 더 이상 이 사회에는 필요가 없는가 봐 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디지털 소외는 결국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또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할 때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은 늘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만 지금처럼 빠른 전환은 당황스럽죠.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예매, 무인 점포, 일상에서 만나는 디지털 기술의 홍수, 어지러질합니다. 일부 세대의 소외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디지털 사각지대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걱정도 많은 만큼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이제 포용 정책이라고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디지털 이 격차가 너무 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 교육,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또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글 햇살버스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구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고령의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을 들으니 안심이 조금은 되네요. 낯선 세상 두렵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부족하고. 이런 세대들이 디지털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에 이어 최근에는 관련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노인 전용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음성 안내나 글자 확대 기능 같은 이런 것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또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디지털 포용법이 있는데 이 법은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뭐 이런 법인데요. 전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라 하는 이제 이런 취지의 법이거든요. 지난주 요일제로 신청을 받았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길게 줄을 서 긴 시간을 기다렸고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이동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태도 기억하시죠? 피해 보상책 불과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던데 당시 고령세대가 겪었던 그 캄캄하고 두려웠던 상황을 들어보면 디지털 포용법의 취지 더욱 절실해집니다. 방문 가야지. 우리는 방문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어제도 갔다 오늘도 갔다 이랬어요. 예, 줄 서서 했어요. 그런 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할 줄 알면 앱으로 설치하지. 유심 바꾸는 건 아직 못 갔고 문자로 됐다고. 문자로 그 유심보 서비스가 됐다고. 아직 뭐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유심을 안심 뭔가를 해주더라고. 갔는데 유심은 이제 뭐 순번이 안 돼가지고 못 갈고 안심 보호 그거 해주더라고. 고령층은 이미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피해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통신사 해킹으로 왜 이렇게 큰 사태가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고객이 고령층인데 이분들이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뭐 그런 유심 교체 신청이라든가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기 어려우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평균 수명 120세 시대. 이 말도 한참 전부터 들었죠. 나이 들어 살아야 할 세월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이야말로 진정 고령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박창재 교수의 말. 그저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몸도 움직이면 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죠. 이동이 어렵잖아요. 걸어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정보 기술이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노인한테 훨씬 유익해요. 더 많은 교육과 또 본인이 활용 경험이 있으면 이거 좋다고 느끼거든요. 택시도 그렇잖아요. 택시 그 다리 아픈데 서가 기다려봐. 그 앱을 이용하면은 바로 그냥 집 앞에 딱 오잖아요. 접근성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경험 또 지식 이거를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갖가지 정책과 법이 최소한의 기본 바탕이라면 이제 고령 세대 스스로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렵다고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 이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사진첩에 갈게요. 사진
사진 다 들어있는데 있죠? 갤러리 사진첩 가고 갤러리 사진첩 가셔서 사진 편집할 거니까. 대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디지털 배움터 교육 현장입니다. 네,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우리 제일 앞에 여기 하트. 요거 이상하게 나이와 상관없이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같은 반 친구가 있고 그럼 이렇게 또 활기가 넘칩니다. 하얀색 찍었어요. 요거 뭐지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또 갤러리에 갑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겠죠? 어려워 정말이야. 선생님 제가 이만큼 가르쳤는데 또 어려워요? 야 정말이야. 여대가 있긴 있는데 지금 할 때는 선생님들 저한테서 할 때는 되는데 좀 있어 보면은 또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 아이고 그 잘 안 돼 그게. 좀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잊어버릴지 몰라. 위치는 손으로. 이거 갤러리 안 들어갔네. 들어갔네. 잘했지요? 많이 어렵지. 파도가 안 돼 이게.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결코 동의하지 못할 어록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익숙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이거야말로 진짜 쉽지 않은 공부죠. 하지만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조재경 관장의 말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걸 모르시면 당신의 삶들이 가능하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특히 어르신들도 이런 교육들에 대한 수요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 2001년도에 디지털 교육 1개반을 했었고 그 후에 꾸준히 그 2004년도에는 기초반 2개, 중급 1개, 고급 1개반을 운영하다가 2025년 올해부터는 12개 반으로 대폭 확충해서 그렇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기초부터 탄탄히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 또 반복. 그렇습니다. 공부에 어디 왕도가 있겠습니까? 디지털 수업 역시나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혜경 디지털 강사입니다. 스마트폰 기초부터 생활, 생성형 AI 수업, 영상, 사진 편집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좀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또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점점 익숙해지셔가지고 잘 따라오시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집중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버스 길 찾기 하셔서 버스도 갈아타시고 또 길도 찾아가시고 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 정말 전화 받고 문자 정도만 했는데 좋은 기능이 많다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상 디지털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지금 이 시기. 익숙하지 않은 고령세대에게는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실린 공자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스마트폰 초급반 60, 70대 하구들의 열의와 깨우침은 보람과 환희로 이어집니다. 요즘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되게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해가지고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안 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병원 예약이나 기차표 예매라든가 은행 업무 등등 모든 일상의 그 편리함과 실용성이 그 기능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불안하고 또 겁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행복하죠. 이게 아는 게 힘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나이는 모두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어두운 게 많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전화기로 해보고 싶은 게 많지요. 그림도 그려서 보내요. 답이 오지. 아이고 우리 할머니 많이 공부 열심히 많이 했네. 아이고 뿌듯하지요. 그래 지금 이 나이에도 배운다 하는 게 참 내 자신이 한테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요. 두 누님 모두 자신감이 흘러넘치네요. 그래요. 알고 나면 확실히 무섭지 않죠. 몰라서 두렵고 두려워서 회피하고 회피하다 보니 더 고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은 이제 단순히 일상의 편리를 넘어 금융과 행정, 의료, 교통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시작해 디지털로 끝나는 세상. 다 같이 누려야 할 기술인 만큼 앞으로 디지털 교육은 의무 교육처럼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재경 관장의 말 이어집니다. 한글을 몰랐다가 한글을 모르면 되게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나다로 외우고 나면 간판이 보이는 순간 희열을 느끼듯이 이제 초급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당신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았을 때는 기초반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고, 우리 손자 손주들을 굉장히 이뻐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시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신문물을 접했다 그런 쾌감,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름의 기회를, 여건을, 역량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디지털 배움터는 지난 2020년 첫 등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나 소외 문제를 교육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움터 교육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갖가지 애플리케이션 활용법과 커뮤니티 활동, 생성형 AI 직무 활용 등 실생활 과정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금융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현재 경로당과 복지관 등 전국 3,000여 개의 지역시설에서 계층별 디지털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데요. 대구도 예외는 아니겠죠.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담당관 전규옥 과장입니다. 올해 총 교육 인원은 15,98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고 장애인, 중장년층, 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 고령층이 가장 많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초해서 교육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다 접근성 높은 시설이나 장소 그리고 테마 등을 발굴해서 디지털 사각지대를 좁혀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처음은 힘들지만 디지털아 계속 거라. 일단 용기 내 시작하고 보면 기술에 놀라고 재미에 눈을 뜨고 편리에 맛을 들이면서 더 나아가 디지털 상담사로 또래의 멘토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인생은 60부터인데 세대 구분이 그래서 그렇지 고령 세대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60대가 상당히 말하자면 성취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익숙하고 그래서 배우고 하는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고령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를 다 투입할 인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은퇴 고령자 중에는 이 통신업체 이렇게 은퇴자들도 있고 교사나 뭐 교수나 어쨌든 교육 관련 이런 고학력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노 교육을 한다든지 노노 지원을 한다든지. 경북대학교 박창재 교수의 분석. 그렇지 맞는 말이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친 김에 노노 교육에 나선 현장 디지털 상담사들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노인복지관 아내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단의 윤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단 내의 윤효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도 2월부터 이제 원래가 2년차 되고요. 그 어르신들의 이제 스마트폰 관련 아주 기초적이고 또 명확하게 기기를 알아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상담, 안내 이런 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중 누구나 디지털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1:1 상담이 가능하다는데 상담사 경력 2년차의 윤영희 선생님, 올해는 더 능숙하게 지도 편달하실 것 같고 70대 윤효식 상담사 형님도 이 일을 위해 스마트폰 관련 1급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하던데 대단합니다. 주로 이제 뭐 기초적인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 복지관에 오시면은 이 와이파이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 그다음에 뭐 문자 삭제해달라. 그다음에 광고가 많이 뜨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사진 보내기, 동영상 편집,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도 똑같이 서툴고 못했으니 디지털이 무섭고 어색한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상담사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걱정 마시라. 금방 나만큼 할 수 있다. 용기도 줄 수 있겠죠. 배움과 보람이 오가는 효과 상당히 크겠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뭐 변화를 만들듯이 어르신 한 번만 기기를 접해 보시면 이게 너무도 편리하고 하루가 진짜 너무 스마트하게 루틴을 짜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선입견이 부담은 조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오시면 자녀분한테 먼저 문자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잘 따라 하시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다고. 처음에 누구나 다 어렵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야랑 핸드폰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구처럼. 그렇게 잘 권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들 마음이 변하는 것도 꼭 애들 같거든요. 누가 옆에서 또 잘한다 아니면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교육률도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야구장.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지만 반가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80년 젊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한 40, 50대부터 하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전에 보면 현장 가서 매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티켓 지금 뭐 인터넷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더라고요, 뭐예요. 예, 좋네요. 처음에는 같이 와갖고 그 예매하면 자꾸 튕기가 못 구했는데 바로 와갖고 이제 구매를 사실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잖아, 일반 사람도. 이런 거 따로 잘 만들어놨어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해놨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뿐만 장애인들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긴 좋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야구 현장 판매. 지난해 일부 구단에서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올스타전에서도 현장 판매가 있었죠. 프로축구 역시 아날로그 세대를 위해 일찍이 현장 판매 전용석을 마련한 구단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디지털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여전히 문화는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배려겠죠. 이번 달부터 현장 판매를 시작한 삼성 라이온즈의 홍보팀 김우근 프로입니다. 그 문화체육부 정책의 일환인데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기기 좀 활용 능력이나 접근성이 좀 부족한 계층에 스포츠 관람 기회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구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홈 경기가 있는 날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분이나 경로 이제 만 65세
되시는 분 이상으로 당일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전용 그 유임 매표소에서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외야 관람석 그 외야석인데요. 여기가 한 150석 정도 되고요. 이제 휠체어석 3석 그렇게 해서 할인도 좀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도의 효과라고 하면은 오랜 시간 이제 야구를 좀 응원해 오신 중장년층 팬들에게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장벽으로 인한 소외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넓고 빠르지만 사람의 속도는 천차만별,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지금은 발전 속도에 함께 보폭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평생 디지털에 자신할 수 있는 세대가 있을까요? 기술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예상보다, 아니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빠릅니다. 영남대학교 허창덕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20대 아이들은 나중에 디지털 활용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생겨나거든요. 이 친구들이 50대가 되면 이미 디지털 이 기술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이 선도하고 있는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60대, 70대 이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어떤 리터러시의 어려움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앞선 이 선배 세대들의 어떤 문제점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장은 고령 세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디지털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는 않도록 함께 손을 내밀고 힘을 보태야 한다는데, 굿피플 미디어 협동조합 김선미 총괄이사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이나 미디어가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라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도 모두 지금 오늘 하루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이용 문제 해결은 굉장히 사소한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령자와 함께하는 환경 조성의 첫 단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술 발전, 사회의 변화 앞으로 계속 바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은 현재는 고령자의 고민이긴 하지만 단순한 현재의 고민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고민이 될 겁니다. 금세 미래가 되거든요. 미래는 금방 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 해법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실질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은 늘 빠르고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지금 누군가의 디지털 소외가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어떤 이는 관심으로, 다른 어떤 세대는 배려로, 또 다른 이들은 응원과 도움으로, 그리고 고령 세대는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경험으로 함께 풀어가야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모두가 서로 친밀히 연결돼 있어야 그곳이 바로 살만한 세상일 테니까요. 저도 나이 들면은 새로운 기기 사용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딱 느꼈던 게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가면 다 키오스크고 웬만한 매장 다 키오스크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마다 다 시스템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거든요. 보면서 한참 동안 서 있고, 근데 뒤에 사람들은 이제 약간 뭔가 특히 맛집 같은 경우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거 뒤에 신경 쓰이고, 카드가 어디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결제 방식 너무 다양하고, 버튼도 너무 다양하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약간 저도 어려워하는데 어른들은 더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노화되어 가겠죠. 앞으로 노화되고 또 노인 되면 그 사람들도 그걸 겪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노년기에 잘 적응하도록 젊은 사람대로 이제 그런 데서의 노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제 디지털은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와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삶의 질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문화, 많은 주민들이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늦더라도 디지털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세요. TVN 대구 교통방송 개국 2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상은 빠르고 저는 조금 느려요. 지금까지 기획 김득일, 연출 박도아, 이윤민, 작가 정희경, 내레이션 김갑수, 제작의 TVN 대구 교통방송이었습니다.